안녕하세요. 비키스토리 탐구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키스토리 탐구 여행은 우주로 보는 비키스토리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공룡의 진화로 보는 그리고 인류의 진화로 보는 비키스토리는 우석헌 자연사박물관과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이 비키스토리 탐구 여행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에드윈 허블 다 잘 아시죠? 이 천문학자를 잘 모르시더라도 우주에 올라가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우주망원경이 이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은 오감을 갖추고 오감이라는 관측 장비를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우주, 세계를 탐색하고 그 모험을 과학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탐색을 했는데 과학의 역사는 이 오감을 점점 확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온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코뿔소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코뿔소는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을 되게 정확하게 잘 그리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건 뭐냐면 자기 앞에 코가 있어서 자기가 보는 세상 안에는 코가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감을 가지고 관측하는 거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그림에 코뿔소의 코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의 역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쌓인 그 결과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천문학자 닐 드그라스 타이슨의 말을 가져왔는데요. 서로 다른 실험들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당신의 의견,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과학의 좋은 점이다. 그건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게 과학이 기능하는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탐구 여행을 통해서 만나시게 될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축적한 그런 실험, 관측, 여러 가지 것들이 축적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과학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탐구 여행의 주제가 빅히스토리잖아요. 그럼 우리 빅히스토리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그냥 이 한 장이 다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빅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역사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10,000년 전에 농사 문명으로, 농업혁명으로 시작이 된 이 문명에서 문명이 계속 발달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농업 문명을 이룩한 인류는 어디서 왔느냐? 그 전에 수렵 채집을 하던 인류에서 왔는데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예전에는 한 20만 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인류의 역사는 이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현세의 인류는 알고 보니까 생명이 진화를 해서 그 결과로 생겨난 한 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건 또 생물학이 아니라 다른 물리 분야에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별에서 만들어졌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된 역사는 사실 길진 않아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만드느라고 막 쪼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원소들이 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별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생겨난 작은 알갱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빅히스토리예요. 왜 빅히스토리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더 이상 20만 년의 역사로만 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 이전의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라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138억 년 우주 진화사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20만 년에서 138억 년으로 길게 늘렸다라는 의미에서도 빅 히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단지 인간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기원이 되는 그런 역사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빅히스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탐구 여행을 통해서 빅히스토리의 여러 가지 면들을 조금씩 맛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천문 우주에 관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진화사, 그 중에서도 특히 공룡의 진화로 보게 되는 부분은 우석환 자연사박물관에서, 그리고 인류의 진화에 관한 부분, 특히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서서 걷게 됐을까, 되게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인간의. 그 부분은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답과 제가 똑같은 질문을 100년 전 사람들에게 하면은 그 답이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죠. 이 우주망원경이 이분의 이름을 따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우주의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서 얘들이 다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신 거예요. 이게 이분의 관측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 속도가 멀리 있는 은하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작고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하들이 서로한테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에 약간 비유적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빵을 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콩을 박아놨어요. 그 콩 하나하나가 은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스트나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구워요. 구우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애들은 멀어지긴 멀어졌는데 멀어진 정도가 서로 떨어져 있던 애들이 멀어진 정도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서로한테 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얘들이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 멀어지고 있는 게 은하들이 각자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서이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서. 근데 여기에는 되게 놀라운 함의가 숨어 있었어요. 은하들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는 건 어제는 100년 전에는, 10,000년 전에는 우주가 지금보다 더 작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는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한 점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 한 점이 언제였느냐라는 걸 1997년쯤에 관측 결과로,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됐어요. 137억 년 전이라는 거. 지금 조금 더 정밀한 관측 결과를 통해서 138억 년 전에 그 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주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천억 개, 지금 1조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은하들이 한 점에 있을 수 없겠죠. 지금 모양으로는. 근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모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태초에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만 있었는데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나서 팽창을 하면서 에너지가 계속 바뀌고 물리적인 조건들이 바뀌는 과정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게 빅히스토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 장으로 우리가 빅히스토리를 보자면은 맨 처음엔 한 점이었는데 우주가 생겨나자마자 아주 갑작스럽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크기가 커지는 급팽창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 안에서 생겨난 물질들이 충분히 풍성해졌을 때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행성 위에서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빅히스토리예요. 그 변화의 과정들은 사실 제가 시립과학관에서 강의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약간 마무리 요약의 성격으로 이 슬라이드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7하고 0이 27개가 붙는 아주 엄청난 수의 원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자들을, 그 원소들을 성분별로 이렇게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다른 원소들은 전부 다 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소들은 사실은 46억 년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고 또 제가 여기서 수소는 빼놨는데 왜 빼놨냐면 수소가 우리 우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키스토리가 인간의 역사를 20만 년이 아니라 138억 년 우주 진화사의 맥락에 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몸이 사실은 138억 살인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우주이다라고 칼 세건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식으로 조금 의역을 해보면 우주는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 사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서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저렇게 밝게 빛나는 이유는 별들이 자기 몸 안에서 원소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빛을 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는 건 왜 그런가요? 그렇게 별 안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우주인 내가 저 바깥의 우주, 나를 생겨나게 한 우주를 보게 되는 거죠. 진화 과정 중에서 내가 좀 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우주도 나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 진화된 상태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비키스토리의 아름다운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주사적 맥락 안에서 놓아준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저 바깥에 저 멀리 나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주가 사실은 내 안에 있기도 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키스토리 탐구 여행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건가 단순히 과학적인 팩트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